일단은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종목들 다 부진에 빠질 가능성들이 높고 그런 위험들이 지금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선적인 체크포인트는 상호 관세를 전후로 해서 넌 US 마켓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넌 US 마켓의 흐름 속에서 추세적 위험을 보이는지 아니면 추세적 위험까지는 가지 않고 그냥 상승하지 못하는 흐름으로만 그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생 김진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도 안 좋고 그리고 미국 시장도 안 좋고 비빌 데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행복하자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테크를 하자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게 되게 정신적 피로감이 엄청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제가 종종 드리는데요. 오늘은 조금 센 캐로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가 좋고 경기가 안 좋고 시장이 좋고 시장이 안 좋고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식을 안 판다고 주식이 안 빠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식을 산다고 주식시장이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고민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고, 우리의 고민 포인트는 그래 현상은 이런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지? 이게 고민 포인트가 돼야, 그래야 진짜 실제 투자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찌됐던 이 환경 자체가 조금 많이 나빠진 상황이니까 오늘 같은 경우 필살기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악화되어 있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파악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대응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PD님 시작을 해보시죠. 우리 시장 공매도가 시작되자마자 하락이 급락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견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왜냐면 뭐 대차 매도 잔고가 2차 전지를 중심으로 많이 쌓였다 뭐 이런 보도가 있자마자 2차 전지 주식들이 그래도 가장 많이 큰 폭의 낙폭을 보였기 때문에 일견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해는 하는데요. 이게 이제 특히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지배되고 있죠. 언론을 통해서 더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월요일날 우리나라 코스피 하락률이 마이너스 3%였습니다. 근데 일본의 니케이 하락률이 마이너스 4%였고요. 대만의 TWS의 하락률이 마이너스 4.2%였습니다. 일본이랑 대만도 공매도 안 하다가 재개한 건 아니잖아요. 공매도 요인이 이만큼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공매도를 가지고 월요일날 시장이 급락한 부분을 이해하는 건 조금은 잘못된 해석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언론들 입장에서 마음은 이해는 하겠어요. 뭔가 기사를 써야 되는데 혹하는 기사를 써야 될 것 같고, 뭐 유튜브도 입장을 이해는 하겠어요.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 시점에서 공매도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월요일날 급락했다라고 보는 거는 상당한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월요일날 많이 급락했던 부분은 어찌 보면 글로벌 전체 요인에서 상호 관세와 비롯하여 이 글로벌 위험이 증폭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시장도 어쩔 수 없이 하락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밤에 미국 증시가 장 초반에 하락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어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준 글로벌 위험 요인은 축소되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심리적으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아시아 다 같이 빠질 때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5%, 1.3% 이렇게 빠지고 있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보합이네? 이 상황이니까 심정적으로는 조금 안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상황이 글로벌하게 동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고, 어찌됐든 이번 주에 발표될 상호 관세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조금은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거슬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2025년 전체 올해 그리고 3월만 떼고 보더라도 글로벌 금융시장 중에서 가장 부진했던 쪽이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가장 좋았던 쪽이 홍콩, 유럽 뭐 이런 쪽입니다. 미국의 무역 상대국인 거죠. 근데 상호관세라는 게 뭔가요? 미국이 미국의 무역 상대국에게 관세를 부여하는 그런 이슈인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3월까지 상호관세가 부여되기 전까지 실제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동향은 오히려 관세를 부여받는 쪽에 주가 퍼포먼스가 더 좋은,
아이러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린 여기서 좀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난주 후반부터 약간은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월요일날 보다 더 강하게 증폭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동안까지는 미국 대비해서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던 미국의 무역 상대국의 주가 흐름 자체가 나빠지기 시작하는 게 지난주 후반부터 나타난 모습이었다는 거고, 그러면 상호관세 부여를 임박한 상황에서는 무역 상대국의 주가 흐름이 변하기 시작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글로벌 증시 구도를 US 마켓 그리고 넌 US 마켓 요 구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상식의 수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게 되면 가장 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던 US 마켓, 미국 증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불확실성의 해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관세를 부여받게 되는 넌 US 마켓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퍼포먼스가 나빴으면 여기도 불확실성의 해소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퍼포먼스가 좋았단 말이죠.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이게 실제 우리나라 매크로 펀더멘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되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US 마켓과 넌 US 마켓의 구도에서 생각을 할 때 상호 관세가 임박한 시점 그리고 그 이후의 시점에서는 US 마켓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우위에 있는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난 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낙폭을 축소시키면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마무리된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심리적으로는 좋을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긍정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요. 특히 월요일날 넌 US 마켓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게 조금은 약세가 동반적으로 나왔는데 이 약세 형태가 이례적인 약세가 아니라 추세적인 약세라서 거슬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일본 증시입니다. 굉장히 급격한 하락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 하락의 형태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종의 하락 추세를 형성하는 숏사인과 같은 변곡점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본만 딱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라 대만도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쌍둥이처럼 똑같은 형태로 나타난 상황이에요. 저는 항상 위험을 측정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수준의 약세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비추세 상황, 실제로 추세적인 영향이 없는 상황에서 약세가 나타나게 되면 그거는 별거 아니라고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일본 그리고 대만처럼 일종의 변곡점 형태, 추세를 형성하는 형태의 약세가 나온다고 하면 저는 이때 발생하는 위험을 조금 더 크게 받아들이는 입장이거든요.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현재 상황에서 넌 US 마켓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오른 것도 별로 없으니 상대적으로 괜찮지 않을까요? 저도 진짜 그렇게 되기를 굉장히 많이 바라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증시가 조금 많이 반등을 해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상대적 강세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첫 번째 요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매크로 펀더멘탈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국가의 매크로 펀더멘탈 가장 단적으로 비교해서 보여주는 가격 지표가 뭘까 해보면 저는 환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우리나라 원달러를 보여드릴 텐데 이게 우리나라 원달러는 지금 거의 고점 수준에 있는 거죠. 원화가 절하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달러 지수가 하락한 부분을 생각하면 그리고 기타 국가들의 통화가 절상된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환율의 흐름 하나만 놓고 볼 때 우리나라 매크로 펀더멘탈이 낙관적인 매크로 펀더멘탈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증시도 약간은 거슬리는 포인트가 존재하거든요. 지금 제가 코스닥 지수를 보여드리는데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날 급락을 통해서 어떤 형태가 발생된 거로 이해가 되냐면 계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여주다가 12월 달부터 의미 있는 반전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반전이 끝나고 다시 기존에 있는 중장기 하락 추세로 복귀하는 듯한 그 정도의 흐름이 느껴지는 약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도 우리 찐생 여러분들 국내 주식 투자 많이 하시는데 우리나라 시장 좋아지는
좋아지길 바라죠. 진짜 진심으로 바라는데 현재 국면은 막연한 낙관보다는 조금은 더 냉정하게 볼 부분이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상호관세가 발표되고 나서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구체적으로 줄 수 있을지 계산기를 좀 잘 두드려 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나라 시장의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시장 그래도 대안은 없을까요? 네, 뭐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시장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그래도 투자에 대안이 존재하느냐 아니냐는 시장 위험이 크냐 안 크냐와는 별개의 부분이거든요. 저는 여전히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해 하반기에도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반기에 실제 투자 수익률을 이끌었던 조선, 방산 같은 섹터들은 여전한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특히나 주가는 최근에 조금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방산, 조선들이 이끌어왔던 좋았던 산업적 펀더멘탈은 그렇게 바뀌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여전히 계속 대안의 한 축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거기에 대중국 관련한 포지션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보시는 게 뭐냐면 중국의 관영 PMI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확연하게 개선되고 있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죠. 제가 그래프를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블룸버그에서 그냥 카피해서 만든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이제 미국의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나쁘게 나왔다고 뭐 시장 충격받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이 중국에도 장강대학교에서 발표하는 심리지수가 있는데 요 지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확연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대중국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중국의 펀더멘탈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증시도 최근에 조정은 맞아요. 확연히 다른 부분은 뭐냐면 중국 본토 증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사람들 그들만의 리그니까 빼고 외국인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홍콩 증시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보통 홍콩 증시가 워낙 매크로 펀더멘탈이 안 좋았다 보니까 급등을 하면 그대로 이렇게 빠졌거든요. 근데 최근에 중국 홍콩 증시의 조정 형태를 보면 급등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도 굉장히 상당히 안정적인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국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매크로 펀더멘탈은 유지 중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요. 시장의 위험이 극도로 증가하게 되면 일단은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종목들 다 부진에 빠질 가능성들이 높고 그런 위험들이 지금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선적인 체크포인트는 뭐냐면 상호 관세를 전후로 해서 넌 US 마켓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넌 US 마켓의 흐름 속에서 추세적 위험을 보이는지 아니면 추세적 위험까지는 가지 않고 그냥 상승하지 못하는 흐름으로만 그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너무나 다행스럽게 그렇게 시장이 그래도 하락 위험은 제한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장을 이끌었던 방산이나 조선 그리고 삼성전자, 미디어 엔터 섹터를 중심으로 한 대중국 플레이 관련한 주식들 이런 주식들은 그때는 조금 더 높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필살기에서는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부정적으로 변해버린 기본적인 우리나라 국내 시장 동향에 대해서 이제 제 해석을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항상 힘내는 말씀을 드리고 긍정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그런 얘기를 못 드린 것 같아서 조금 송구스럽기는 합니다. 제가 20년 넘게 프랍 트레이더를 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는데요. 1년 365일 내내 주식을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프랍 트레이더가 뭔가요? 1년마다 정해진 목표가 있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365일 내내 주식 붙들고 있는 것보다 현명하게 주식이 없을 때도 있고 주식이 있을 때도 있고 구분을 해서 투자를 했을 때 그때 훨씬 더 성과가 좋았다라는 것. 그건 제가 20몇 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거거든요. 왜냐면요. 수익을 많이 내야 수익을 많이 내는 게 아니고요. 안 터지면 손실이 적으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선 많이 벌어야 한다. 어느 상황에서도 벌어야 한다. 쪽으로 첫 번째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제가 경험한 바로 보면 수익을 많이 내는 방법은 손실을 안 내는 방법입니다. 그 차원에서 1년 내내 죽자 사자 주식 투자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앞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환경이 안 좋아진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계좌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보면서 너무 아쉬운 포인트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가지고는 너무 막 고민을 하시고요. 정작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내 계좌를 관리하는 건 방치하시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전 요것만 고치더라도, 이것만 조금 더 우리가 현명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성과는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 방송을 들어주시는 우리 찐생 여러분만이라도 조금은 더 현명하게 현재 국면 파헤쳐 나가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이상 필살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이고요. 우리 찐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